중학생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현재 내신도 버겁다고 내신만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처럼 내신만 하고 선행을 안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낭패를 보게 되는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대입제도 그리고 고3의 수능 성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의 필요성 누가 몰라? 하지만 시간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내신, 선행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목차는 이렇게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편 일반고라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수1, 수2까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합니다. 수1, 수2입니다. 2편 중등 내신도 하기 바쁜데 선행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어? 자, 3편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등 수학 전체를 학년별이 아니라 계통적으로 접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편에서는 이 부분은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거북스쿨 플랫폼으로 비대면 클리닉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1, 2, 3 전체 수학을 48회 완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가 마지막 편에 나갑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현재 대입제도에 대해서 살짝만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시와 정시를 9월과 11월에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수시에서는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내신하고 비교과를 같이 보는 전형, 그리고 교과라고 해서 교과를 주로 보는 전형, 그리고 논술이라고 해서 문과는 주로 언어 논술, 글쓰기 논술, 그리고 이과는 주로 수학, 과학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형에서 본인이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6장의 카드를 각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요. 자, 정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수학을 보시면 수학의 범위가 수1,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1과 수2에다가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과생은 미적 기하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고는 이과에 있는 과들로 진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육과정표는 일반고, 그리고 광역자사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모두 다 똑같은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만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수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1학기 때 배우는 것은 수상, 수화를 1학기, 2학기 때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 보통 보면은 고교에 진학하기 전 겨울방학 때 이렇게 수상, 수화 1년치만 선행을 하고 1학년을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1학년 동안 자 1학기 때는 내신하기 바쁠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내신을 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워낙 짧고 그리고 2학기 내신이 방학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 내내 선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겨울방학 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고1 때 수상화만 죽도록 하고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때 뭘 배우는지 보도록 할게요. 2학년 때는 여기 보시면 수1, 수2가 있죠. 그죠? 자, 2학년 때 배우는 것은 수1, 수2를 배우는데요. 근데 요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지금 빨간 그 선이 지나가는 요 부분은 학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필수라고 해서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학년 선택, 그리고 여기 보면 3학년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3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수시로 지원을 할 때 수시가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교과, 학종, 논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과는 학종으로 가려고 하면은 수학은 3과목 들어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지간한 대학들은 이과는 학종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이게 선택이라고 했는데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뭐가요? 수학의 기하, 그리고 여기 3학년 때 보면은 수학이 나와 있는 미적분, 확률 통계. 이게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써요? 학생부 종합에 써요. 문과는 예외입니다. 이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이 아니고 수시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교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교과도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교과는 일단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논술에서 이과는 논술 수학 과목은 무조건 확통, 미적, 기하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과목은 수일, 수의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하까지 같이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3 겨울 방학 때는 수상화만 하면 됐어요. 그죠? 자, 요 수상화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목차가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까지 배운 과정이 중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화를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 수일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제 배우게 되는 그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일 부분에서는 이제 함수 파트들, 삼각함수, 지수로그 파트들 이런 등등을 배우고요. 그리고 수의에서는 이제 극한과 미분과 적분을 배우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수일 수의만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비해서는요? 수상화에 비해서. 하지만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하까지 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1학년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학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을 보면요. 과학은 물화생지를 다 배워야 돼, 선행을 해야 됩니다. 2학년 때는 물화생지가 4과목이 같이 나갑니다. 자, 학교에 따라서 4과목이나 3과목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3과목이든 4과목이든 이 과학의 공부 분량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안 해놓으면은 이제 선행을 안 해놓은 학생이 언제부터 이게 좀 그 격차가 벌어지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 이게 겨울방학 때 하기에는 많은 양이에요.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과학도 그러고. 자, 근데 문제는 3학년입니다. 3학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미분하고 그리고 확률 통계가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이게 근데 웃기는 부분이 아이가 수능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수능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은 이제 고2 겨울방학부터 수능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뒤편에서 재수생에 비해서 고3 아이들이 수학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줄 텐데 일단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7, 80%가 수학에선 다 떨어집니다. 고3 아이들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만약에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다시피 바로 다음 학기 거 선행하기가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미분하고 확률 통계하고 이제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웃긴다고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EBS 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EBS 책에서 연계율이 50%입니다. 근데 EBS 책은 이 부분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겨울방학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은 3학년 수능 치기 전까지 아이가 진도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EBS 책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가정하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일, 수의 그 하고 뭐 I가 미적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선택을 해서 나오는 과목들이, 자, 이게 EBS 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EBS 책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있는데, 이게 완성이라고 하는 책은 또 여름방학에 나오는데요. 이게 수 1, 수 2, 그리고 선택 과목 한 과목, 세 과목, 이 세 권의 책을 겨울방학 때부터 풀지 않으면은, 이게 참 분량이 많아서, 좀 나중에 수능특강 이제 EBS 책을 다 못 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이 분량이, 그래도 제법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 EBS 책이 나왔다? 자, 근데 EBS 책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중위권 정도의 수학 등급 수학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꼭 푸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자이나 마플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이나 마플이 뭐 하는 교재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를 이제 올해의 수학 문제와 이제 그 범위가 틀리지 않도록 좀 각색을 해서 나온 문제집이 자이와 마플입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의 겨울방학 때부터는 풀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그거 말고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하고 자이나 마플을 이게 중위권 아이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풀 수가, 만약에 선행이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이나 마플 수능 문제는 그 미분이든 확통이든, 이게 미분이라고 하면은 처음 배운 상황에서는 미분의 1단원만 배웠겠지만, 이게 자이나 마플의 문제들은 이게 연계형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저 단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연계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이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사실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집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선행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겨울방학 때 끝나고 3월부터 푸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3월에 바로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이가 지금 수학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과학도 있고, 과학도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2학년 때는 물화생지 1을 배우는데 3학년 때는 물화생지 2를 배우거든요. 이게 4과목이나 되는 이런 공부 분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3학년을 맞는다? 그러면은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사실상 맞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선행이 된 상태에서, 한번 돈 상태에서, 전체에서, 숲에서 그 나무를 보고 접근하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는 상태로 접근하는 아이랑, 이게 처음 배워서 이게 뭔지, 이 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 헷갈리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아이랑 수능 점수에서 이게 그 후자의 아이가 전자의 아이를 따라잡을, 사실 힘듭니다. 이제 고3이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다 6번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재수생하고 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좋은 점수를 맞던 아이들도 이제 재수생하고 같이 시험을 보면은 고3 애들이 쭉 미끄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3은 아직까지 진도 나가기에도 급급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내신에서 한번 내신 대비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풀고 이런 아이랑, 이제 간 내신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아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미리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미리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이제 자기가 수능 보는 과목이 미리 한 번은 봐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논술은 3과목 다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겨울방학 때 이거 선행하기가 버겁습니다. 미적분은 양이 가장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선행이 돼 있으면 이제 3학기 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3월에 모의고사에서 이제 자기 실력껏 발휘하는 이 아이들이 재수생이 합류를 해서도 자기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학만 한번 보십시오. 자, 수학 이과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자, 3월에 1등급을 맞은 고3 아이들이 6월, 9월 수능 가면서 1등급인 아이는 그래도 63%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6%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선행이 잘 돼 있고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반면에 수학적인 능력이 하고 상관없이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사실 이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합니다. 자, 2등급부터 보십시오. 2등급, 3등급 보면은 72%, 거의 70%대가 떨어지죠. 아까 80%라고 한 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70%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돼 가지고 처음 배우는 아이랑 이게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시험 보고 하는 아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중3 겨울방학 때 수상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고2 때, 고2 보십시오. 수원, 수투, 기하를 배웠죠. 학교마다 다른데 수원, 수투, 확통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기하를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데 고2 때는 내신만 힘들지만 고3 때는 내신은 물론이고, 자, 이게 고3 때 또 그 남은 두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종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 과목을 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논술은 시험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좀 와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한마디만 더 하고요. 입학 후 선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 고1 겨울방학 때는 수원, 수투, 미적을 모두 선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투를 마쳐야 미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 수투, 미적을 순차적으로 2달 만에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을 그때 들어가면은 3학년 때 너무 부담이 되고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적을 그러면 미리 당겨서 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요 글은 기록을 해놨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적을 보통 3학년 때 보통 미적을 외우거든요. 미적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선행이 안 돼 있다고 하면요. 제 말 뜻은 선행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수원 수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적까지 할 수가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투가 문과 미적이고 미적이 이과 미적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수원, 수투, 미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2달 동안에 마칠 수 있는 커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칠 수 있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은 이게 미적이라고 하는 게 고2 겨울방학이 아닌 그 전에 미적에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원수투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2 때 내신, 고3 때 수능, 학종, 논술 모두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미적기하, 확통을 모두 이수를 해야 되는 이유, 이과 수리 논술 다 포함이 됩니다. 학종에서 모집 관련 단위, 요거는 문과는 빼고 이과는 거의 다 학종에서 세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정시에서도 지금 교과를 학종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서울대 정시도 물론 이과에 하나는 겁니다.